네, 이번 영상에서는 컴포넌트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예제 소스는 링크를 공유해 두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뷰티파이의 그리드와 패딩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의 스타일링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제가 뷰티파이에 대해 소개한 영상을 꼭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컴포넌트 구조를 매우 단순화시켜서 표현해 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파란색 박스, 파란색을 입혔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된 작은 박스가 있습니다. 코드로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view 파일에 오시면 유저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저 컴포넌트는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라는 폴더 안에 유저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는 유저 디테일과 유저 에딧이라는 컴포넌트 뷰 파일이 있는데 이 컴포넌트들은 유저라는 유저.뷰 파일 안에서 컴포넌트들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Vue.js라는 저 부분을 데이터와 바인딩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name이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이 아래에 오셔서 데이터를 함수로 선언해 주시고 리턴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name이라는 값이 있고 이 안에 Vue.js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그리고 저장을 해 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동일하게 Vue.js라는 이름이 잘 바인딩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메서드를 활용해서 이 위에 있는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하고 클릭했을 때 change name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고요. 이름 변경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내려오셔서 메서드를 선언해 주시고 이 안에 change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써주는 것과 동일한 표현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hange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고 이 함수에서는 this name을 호자라고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시면 버튼을 누르면 호자라고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이 버튼이 좀 버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뷰티파이의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버튼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파이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에 내리시다 보면 UI 컴포넌트라는 곳이 있고요. 이 아래 쭉 내리다 보면 여기 버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튼으로 오셔서 이 뷰 소스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이 안에 버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버튼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오는데요. 우리는 파란색 버튼을 하나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 버튼, 칼라 인포 이거를 복사하셔서 다시 파일로 오셔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저희가 아직 칼라 시스템에 대해서 세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칼라는 뭐 지워주셔도 무방하고요. V 버튼이라는 태그를 써서 이 위에 있는 이벤트 리스너도 복사해 주시고요. 이름 변경을 인포 자리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버튼 형태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Vue.js라고 표기되던 이름이 호자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이름을 유저 컴포넌트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컴포넌트들에도 저 값을 사용하고 싶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저 디테일이라는 컴포넌트에 오셔서 name이라는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name을 선언해 주시고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위에 Vue.js와 아래 Vue.js가 뭔가 똑같은 값을 넣어줬으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름 변경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위의 컴포넌트의 네임 변수는 변경이 되었지만 아래의 값은 변경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유저라는 컴포넌트에 유저 디테일이 자식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아래에 있는 자식 컴포넌트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 방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 방법이 바로 props라는 건데요. props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어떤 정보를 넘겨줄 때 사용하는 프로퍼티입니다. props 프로퍼티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부모에게서 전달하고자 하는 값을 vbind를 통해서 우리는 약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vbind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 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보를 너한테 줄게 라고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에게 말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에서 자식에게 선언되는 props의 변수명이 선언되고 그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줄 거냐에 대한 값이 오른쪽에 써지는 건데요. 자, 구분을 위해서 name of child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명확해지셨나요? 자식 컴포넌트, 유저 디테일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name of child라는 변수를 사용할 건데 그 변수에는 이 부모 컴포넌트, 유저가 가지고 있는 name이라는 값을 여기에 넣어줄게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컴포넌트가 자, 이거 너 가져 라고 값을 줬으면 자식 컴포넌트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나 그 값 받을게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props라는 프로퍼티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props라고 써주시고 props 프로퍼티는 조금 독특하게 array 형태로 값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name of child라는 변수명, 부모 컴포넌트에서 만들어준 변수명을 여기에 선언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는 건 저번에도 이야기한 Vue.js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props 안에 name of child를 스트링으로 만들어주면 자, 이제 부모는 값을 줬고요. 자식은 그 값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props 안에 있는 이 name of child를 이 user detail이라는 이 자식 컴포넌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름 선언되었던 부분에 name of child를 입력해 주시고 데이터에 있던 name이라는 값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시면 그리고 저장하시고 자, 위에 있는 Vue.js라는 이 값이 아래 자식 컴포넌트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선언된 것이 보이고요. 아까는 변경되지 않았던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것이 변경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보시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부모 컴포넌트의 값을 이 버튼에 있는 메서드 change name이라는 함수가 이 부모 컴포넌트의 name을 바꿨고요. 그 name이라는 것은 부모 컴포넌트의 name 변수는 자식 컴포넌트 user detail.vue 파일 내에 있는 자식 컴포넌트의 name of child라는 변수명을 바꿔서 이 부모의 값이 바뀌면 자식의 값도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